안녕하십니까, 김단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바빠서 계속 촬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빅매치가 있던 김에 간만에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볼카노프스키와 디에고 로페스가 2차전을 펼쳤는데 볼카는 원래 스타일 그대로 나온 느낌이 강했고 로페스는 상당히 변화를 줘서 좀 나왔습니다. 볼카의 그 스타일 자체가 왜 교과서인지, 종합격투기의 교과서인지를 좀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늘 그렇습니다만 볼카는 뒷중심을 놓고 푸더크를 계속 사용을 또 스위치도 해주고 그러면서 잽과 인사이드 레그킥으로 상대를 탐색을 해주고 그러다 기회 보이면은 큰 펀치 집어넣고 레슬링 섞어주고 제가 봤을 때 이거야말로 종합격투기의 이상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력적인 그런 KO를 더 많이 내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토프리아나 페레이라 이런 선수들을 따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빕, 마카체프, 치마에프 이런 선수들이 하는 그래플링 스타일은 당연히 좋은데 레슬링, 그래플링 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 게임에 적용을 하는 것이 선수들이 가능하긴 한데 그 게임 전체를 치마에프나 마카체프의 수준 그대로 보면서 따라하는 것은 역시 또 불가능합니다. 근데 볼카노프스키의 그 스탠딩에서의 기본적인 땡 시작하자마자 MMA가 누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서 시작하잖아요. 시작한 직후부터 볼카노프스키가 종합격투기 게임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그 아마추어 선수분들이나 프로 선수분들이 훨씬 더 차용하기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볼카노프스키가 하는 스탠딩에서 시작하는 종합격투기 게임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라고 한다면 마카체프나 치마에프가 하는 그래플링은 대학교 원서 그리고 토프리아나 페레이라가 하는 스타일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외계어로 쓰여진 논문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뒤로 빠지면서도 카운터를 계속 노려줍니다. 그래서 로페스가 못 들어오게 상대방에게 들어오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줬던 게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그 화끈한 로페스가 대놓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 본인이 들어갈 때 뒷발, 오른발이죠.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거리를 좁혀주고 그러면서 라이트 훅을 치는 이런 장면이 나왔고요. 반대로 인사이드 레그킥을 찾다가 그 다리를 뒤로 빼주면서 레그킥 찾다가 빼주면서 라이트 훅을 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오래된 K1 팬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이건 더치 킥복싱, 네덜란드 킥복싱과 일맥상통합니다. 몸의 회전을 통해서 체중과 중심의 이동을 일으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파워를 내는 거예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더치 킥복싱은 파워를 극대화해서 전진 또 전진을 해서 무조건 부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볼카는 중간중간에 빠지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적중을 많이 시킨다고 해도 정면 승부를 계속 걸지는 않아요. 안전하게 갑니다. 사실 백무에타이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더치 킥복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종합격투기에 맞게 볼카노프스키가 하는 파이팅처럼 개량을 해낸 거죠. 더치 킥복싱의 중심 이동을 이용한 타격의 원리 이런 것들은 살려주되 종합격투기에 걸맞게 거리를 굉장히 길게 잡고 푸더크를 더 많이 섞어주면서 안정성을 좀 더 꾀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더치 킥복싱은 그런 리듬을 살면서 강으로 때려서 부수는 리듬이 대부분인데 볼카는 움직여주다가도 좀 탐색을 하는 듯한 느낌의 강이 아니라 중, 약 이런 식의 잽, 레그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섞어주기 때문에 호쾌한 더치 킥복싱의 리듬에 더 다양하게 색깔을 좀 입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볼카노프스키의 그라운드가 확실히 너무 좋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디에고 로페스가 재앙 실바한테 마운트 타고 유지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무슨 그 소들 로데오 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주짓수 실력이 엄청난 사람이 로페스인데 그 로페스의 백에서 어렵지 않게 탈출하는 모습, 안바 탈출하는 모습, 또 마지막 5라운드에 그 볼카가 마운트를 탔는데 리버스 마운트였죠. 그 상대방한테 올라탔는데 등을 보이고 앉은 자세였었죠.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서 본인이 중심 잃고 당하면은 하체를 잡히거나 백을 잡히거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침착하게 아무것도 허용 안 하고 빠져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라운드의 고수
기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백을 잡혔을 때 초크가 들어왔습니다만 침착하게 여기서 초크가 들어오더라도 이 팔이 들어오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몸이 정면으로 뒤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초크를 거는 사람이. 근데 하체를 뚝뚝 돌려서 뒤에 붙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몸을 틀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초크 위협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백에서 탈출하는 모습. 역시 그라운드에서의 저런 실력이 있었기에 마카체프조차 그라운드에서 1차전 때 쉽지 않아 했던 모습이 있던 거였죠. 볼카의 종합격투가로서의 실력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디에고 로페스는 스타일의 변화를 좀 많이 꾀해서 나온 모습이었어요. 원래 로페스는 주먹 딱 쥐고 들어가서 들이대서 그냥 한판 붙어보자라고 싸움을 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기술을 먼저 내서 걸기보다는. 근데 굉장히 힘을 빼고 나왔죠. 힘을 빼고 움직임도 많이 살려주고 스탠스도 바꿔주고 몰래 본인의 스타일보다 훨씬 부들부들한 모습으로 이번 경기에 임했어요. 그러면서 레그킥 그리고 사우스포로 바꿨을 때에 높이 올라가는 킥들을 살려줬고 오른발 레그킥이 그 공격들 중에는 제일 잘 먹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볼카를 잡는 데는 실패했고요. 이 로페스 같은 선수들은 타고난 자체가 공격형 선수들이에요. 예전에 복싱의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세밀한 메이웨더식의 카운터 게임이나 디펜스, 고인이 된 퍼넬 위테커의 무한 디펜스 이런 것들을 장착을 시키려면 잘 됐을까요? 물론 신체적으로 너무 뛰어났기에 수행은 잘 했겠으나 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로페스도 어떤 기술을 집어넣어서 발전을 꾀하든 간에 로페스의 스타일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더 좋을 건데 원래 타고난 공격형이기에 세밀한 복싱 기술 이런 거를 더 넣는다기보다는 공격형 레슬링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킥이 들어가는 게 저는 앞으로 로페스한테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물론 마지막 라운드에 로페스가 킥을 차다가 다치는 모습도 나왔고 양쪽 발이 다 부러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런 킥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로페스에게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로페스의 타격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은 프란시스코 그라소, 알렉사 그라소의 그 삼촌이죠. 이 코치가 쭉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라소 코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멕시칸이다 보니까 펀치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있고 이게 화끈하고 펀치를 잘하는 로페스의 스타일에 잘 맞기는 맞아요. 근데 로페스의 성향을 봤을 때 업그레이드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이 들어가야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수들은 볼카가 하는 식의 페이크 많이 넣고 툭툭 잽 던지고 미지근하게 간을 오랫동안 보는 게임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선천적으로 잘 안 돼요. 이런 선수들은 차라리 강을 여러 가지 리듬으로 섞어주는 게 나아요. 잽을 툭툭 가짜로 주다가 진짜 펀치 뻗어보다가 그 다음에 진짜 킥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진짜 레슬링도 섞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돌려받기식으로 섞는 게 훨씬 낫습니다. 태국 무에타이 낙마아이들 보면은 이런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큰 것들을 불규칙적으로 집어넣다 보면 상대의 반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전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로페스가 환영하는 바이니까요. 워낙 또 인자 강이고 또 맞추는 타이밍이나 센스 같은 게 좋기 때문에 또 제가 보는 로페스의 강점은 그라운드가 너무 강해요. 주짓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킥을 마음대로 찰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킥을 찰 수가 있어요. 킥을 대놓고 세게 차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게 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게 차면 발이 다치고 펀치나 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회전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차는 건데 여러 가지 킥을 자신감 있게 찰 수가 있어요. 세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라운드가 좋으니까. 파브리시오 베오드입니다. 라이언 홀 등이 아주 좋은 예죠. 그들보다도 더 공격적인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로페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1차전 때와 달리 로페스의 공격형 레슬링 시도도 있었고 성공까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페스의 기존 스타일을 봤을 때는 큰 발전을 이뤄낸 건데 볼카를 이기기에 부족했을 뿐이에요. 볼카와의 1차전 때부터 오클라호마 주립 때 레슬링에서
미국 내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죠. 거기 가서 훈련하고 이번에도 레슬링 막 쿤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공격형 레슬링도 앞으로 어떤 상대를 만나든 간에 더 과감하게 섞어주는 게, 그렇게 됐을 때 로페스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변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확실히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봤거든요. 제가 해설 때마다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UFC의 채점 방식 자체가 웬만하면 10대 10을 내면 안 돼요. 라운드마다 10대 9를 주라는 게 방침인 거고, 10대 8을 아끼지 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10대 8 줘도 되겠지 했을 때 줘라 라는 게 UFC 채점 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10대 9를 줘야 되기 때문에 10대 9를 준 라운드들이 있었던 거지, 이번에는 1차전 때에 비해서는 물론 챔피언이 잘했지만 로페스 입장에서는 10대 9라도 같은 10대 9가 아닌 라운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볼카를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1차전 때에 비해서는 발전을 정말 많이 이뤄왔다는 것을 경기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볼카는 위대한 챔피언으로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선수입니다만, 디에고 로페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 선수들과의 매치업 자체로 UFC 팬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미래를 좀 더 길게 가진 선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승자나 패자나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면을 많이 보여줬던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새해 첫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도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대회 주간에 뉴스로 나왔습니다만 UFC 대회를 계속해서 이 CJ ENM 방송국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저도 기쁘고요. 방송을 봐주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